소각장으로 인해서 현재의 이 북이면 지역의 경우는 소각장 민원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이 저한테 왔을 때도 항상 저는 똑같습니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 같고요. 지난 지방선거 청주시장 후보자 TV토론회 책임론까지 일면서 논란이 됐던 북이면 소각장. 이 마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해 말 북이면 소각장 문제를 취재했던 한 끼 시사 제작진. 8개월여 만에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소각장 인근에 위치한 장양 1, 2. 지금의 상황은 나아졌을까? 마을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에는 소각장 좀 어때요? 아이 좀 저 갈 때는 괜찮은데요. 어느 때는 그냥 지독하게 냄새가 나고 막 연기가 그냥 막 운동하려고 앞으로 갔다가 걸리 못 가고 이쪽으로 데려왔어요. 그 가끔 이렇게 연기가 그냥 태울 때는 뭘 엄청 태우는지 연기가 남서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채웠어요. 푹 덮어요. 그걸 동네를. 이 봐요. 이 숯가루라고 숯. 이게 태우는 거. 거기서 태우는 거. 그러네요. 뭐 숯가루 같이 있네요. 그렇다니까 글쎄. 아침에 닦고 가서 청소하고 갔어요. 싹 닦고 갔는데 또 이렇게 날로 바람. 그래요? 많이 불면요 푹 덮어요. 매일 쓸고 닦고 청소를 해도 금세 시커먼 가루가 쌓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쌓인 게 이만큼인 거죠? 안 닦고 있으면 되고서요. 12번도 더 싫어요. 비가 다. 실고 닦고라는 게 그냥 이렇게 노다지 와서 쌓이니 어떻게 사 마실구는 오지.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요. 사는 게 아니요. 아이고 어쩌다 이런 데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제 병들이 제 기관지가 안 좋고 그냥 막 지금 내가 뚱뚱하고 64kg 고정 나가는데 지금 57kg 나가요. 살이 쏙 빠졌어. 연영자 씨의 남편은 이곳 북이면 장양 1, 2에서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가까웠던 이웃들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시아주분, 사촌 시아주분이도 폐암으로 죽고 우리 영감도 폐암으로 죽고 우리 둘째 시동생도 폐암으로 죽고 제 폐암으로 제 죽었어. 여기 요 집 요 아랫집이 요 집 말고 요 아랫집 사는 이들 폐암으로 죽고 저짝에 사는 이들 폐암으로 죽고 그 건너 사는 사람도 내우가 다 폐암으로 죽고 하나는 폐암으로 죽고 하나는 딴 거로 뭐 죽었는 게 싫어. 주민들은 죽음의 원인으로 인근 소각장을 지목합니다. 이게 숯가루라고. 소각장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 폐가 안 좋다고 이걸 마셔서 그렇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 그전에는 안 그랬어. 마을에서 불과 2km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한 A 소각업체. 지금도 폐기물 차량이 소각시설로 모입니다. 이 업체는 하루 352.8톤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A 소각업체와 2km도 안 되는 곳에 위치한 북이면 장양 1, 2. 한 집 건너 한 집 빈집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계세요? 빈집은 늘어망하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합니다. 도와줬으면 바람이고 한 번 돌아가시면 집이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집도 싸게 내놔요. 싸게 내놓는데도 안 나가요. 그냥 보고서 그냥 가시는 거야. 왜냐? 냄새도 나고 소각장도 있고 이미지가 이제 다 덜 안 좋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서운 거지 뭐.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무슨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지나다니기도 무서워요. 쓰레기 마을이라는 오명으로 북이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의 판매량은 급격히 줄면서
주민들의 근심은 깊어집니다. 힘든 거죠. 사는 게 여기 사는 사람들도 힘들고 또 소각장이 끓여서 여기에 북이면에 여기 장양 1구 뭐 요 건동에 있는데 물건들을 사 먹기도 싫대요. 본인들이 어디서 나오는 물건인지도 모르고 싫다 이거지.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진짜 뜨끔뜨끔한 거죠. 나이는 먹고 갈 데는 없고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나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지금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고 불안감에서 살고 있어요. 어느 날 마을에 소각장이 들어오고 증설까지 하면서 규모를 키웠습니다. 관리 감독은 제대로 된 걸까? 우리 이제 다이옥신 배출하면서 가장 크게 이제 이슈가 됐던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런 관리 감독, 감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초과 배출을 하는지, 어떤 유해 물질을 배출을 하는지, 뭐 과다 소각을 하는지, 이게 이제 소각을 제대로 해서 완전 연소시켜서 배출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A 소각업체는 하루 15톤에서 23배 증가한 352.8톤까지 증설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설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6년) 이 소각업체는 증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기를 불법적으로 가동하다 적발이 됐습니다. 청주시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증설을 했어요. 증설 허가를 없이 전 사장이 이범석 부시장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안 되니까 해달라. 바로 하루 만에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범석 부시장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쪽에서 손실이 크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빨리 나는 그 담당 부서한테 그냥 얘기는 했다는 거예요. KBS 초청 청주시장 후보자 토론에서도 북이면 소각장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저는 2017년 청주 부시장으로 부임했고 11월 달에 청주시장 권한대행으로 해서 한 8개월 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허가나 각종 절차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할 종합적인 걸 다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 절차 과정 중에서 우리 소각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환경보호 차원에서 소각장 설치나 증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불허가나 부적합이나 이런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3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 과거 A 소각업체는 과다 소각으로 인한 증설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살펴보면 A 소각업체 대표가 신규 소각로의 가동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청주시청 Q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2017년 1월 13일 당일 문제가 해결됐고 소각로가 운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청의 Q는 메시지를 받기 11일 전에 취임한 당시 이범석 청주 부시장입니다. 그 소각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6개월 가동주의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그랬는데 그 문자 하나 받고 당일날 어떻게 이게 인허가가 이렇게 그쪽 민원이 바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어서 사실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설명드릴까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그 기업의 그 소각 공장 설비는 2개가 있고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은
모든 인허가를 받아서 공장 설비가 준공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성능 테스트를 위한 임시 사용 승인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이미 적법한 허가를 다 거쳐서 이미 공장 설비까지 준공됐는데 청주시가 행정 처리가 늦어져서 한 달 이상 지났기 때문에 또 한파도 몰려오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정도의 민원이었고 한 끼 시사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2017년 1월 13일의 승인은 임시 가동 승인이 아니라 소각기 증서를 포함한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의 행정소송 판결문에서도 2017년 1월 13일 소각시설 증설이 포함된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6개월이 과징금 5천만 원으로 대체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뒤 동부지검의 과다소각으로 적발됩니다.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어떠한 민원 처리, 제가 아는 사람이든 잘 모르는 사람의 민원이 저한테 왔을 때도 그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의 있게 처리한다는 걸 원칙으로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소각장 민원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이 저한테 왔을 때도 항상 저는 똑같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나 제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북이면 주민들의 민원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6개월 영업정지에 해당되는데 5천만 원이 그냥 퉁 쳤거든요. 그거는 진짜 엄청나게 살인사건을 저질렀는데 그냥 집행유예로 봐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방선거 기간에 예정돼 있던 한 토론회. 당시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자는 토론회가 불공정하다며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기후학당 삼각 시민 알 권리 무시 후보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 규탄 기자회견입니다. 편파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토론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범석 후보 청주시장 선거 기간부터 미온적이고 미흡한 환경 관련 공약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청주시장으로 이범석 전 부시장이 당선됩니다. 환경단체는 청주의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후보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사실은 소각장, 환경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선거 끝날 때쯤에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개발 공약, 100만 도시 만들겠다, 메가시티 건설하겠다 이런 게 이제 주된 좀 공약인 것 같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 문제들 충북도에 청주시에 많이 있거든요. 소각장 문제, 매립장 문제 이거 말고도 많은 환경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민선 8기 시장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가 직면한 환경 관련 현안에 대한 계획과 대안을 묻기 위해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이게 당근 소감이나 그냥 포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려면 7월 20일 이후가 돼야죠. 이게 공약이 완전히 되는 거니까 다른 공약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윤리정에서 좀 논의를 하다가 취소가 되면 좀 변경이 되고 이런 수정적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수정이 돼서 안 하게 되면은 그것도 좀 애매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환경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좀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7월 20일 이후에 완성된다는 공약. 청주시의 정책은 어디로 향할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범석 시장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4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차기를 노린다면 이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이 산업단지 유치하는 건 허수에 불과한 건데 계속 그런 식으로 이 산업단지 유치하고 뭐 도로 건설하고 뭐 이러는 계획들은 정말 구시대적인 생각이라고 이제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저는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정말 소통하는 시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현재 북이면 지역에는 3곳의 소각시설이 밀집돼 있고 하루에 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은 약 543톤에 달합니다. (1999년) 이후 36배 증가한 소각량입니다. 대한민국 면적의 1%도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전국 쓰레기의 6.5%가 태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세 곳의 소각시설 운영 이후 북이면에서 717명의 주민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중 위암, 폐암, 대장암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2019년 12월 환경부는 주민 건강 영향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년간 약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 소각장과 북이면 지역 주민들의 특히 그 암 발생과 연관성을 조사를 했는데 소각장으로 인한 그 영향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 한 끼 시사에서는 환경부의 역학조사가 과학적으로 부실한 조사였음을 확인하고 보도했습니다. 노출 당시에 어떤 오염물질의 그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과소평가되고 기준치 이하로 나타날 개연성이 큽니다. 지난해 9월 한정혜 전 환경부 장관이 북이면을 찾았습니다. 제조사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기 주민들 살기 어렵습니다. 허가권 지켜주십시오. 드리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정혜 전 환경부 장관은 역학조사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재조사를 통해서 주민 건강 영향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좋은 데가 있는데 이렇게 북이면 주민과 약속한 지 1년이 가까워지는 지금 추가 재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추가 조사는 25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작년에 이런 과학적 한계점, 일단 조사 건수도 충분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측정 건수도 충분하지 않았고 굉장히 좀 과학적으로 제한적인 근거들이 많았기 때문에 길게 영향을 보도록 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이고요. 예산은 이제 총 8억 정도, 그리고 조사 기간은 15개월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인력 같은 부분은 아직 사업자 선정이 완료가 된 단계가 아니어서 어떻게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이면 주민들의 높은 암 발병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검은 연기에 불꽃, 빨간 불꽃이 그냥 이 연통이로 막 나가고 저렇게 태우면 저거 안 되는데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저거 저렇게 태워서 저게 다 날아온다는 얘기야. 과거 주민들이 목격했던 충격적인 장면. 주민들은 추가 재조사에서는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각장이 옆에 있으면 당연히 주민들 피해 있는 거 아니야? 환경 피해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심증에 그치는 거로 끝나는 거잖아요. 결과가 2차 이제 추가 조사가 정말 1차 조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거는, 그래서 과거 이력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 갖고는 너무 이거는 이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수 없다. 조사 기간에만 소각업체가 저감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은 조사가 끝난 이후를 걱정합니다. 지금만 같으면 좀 살만하지.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이게 딱 끝나면 소각장 저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수익이 원칙이니까 그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잠잠해지면 언제 돌변할지 모르지. 그걸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지. 이번 재조사는 과거 소각시설의 영향을 밝혀낼 수 있을까 환경부에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고자 이번에는 분기별로 최대한 횟수를 쪼개가지고 불시에 가는 게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역학조사의 긍정적인 측면이자 해결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역학조사가 시작이 됐고 관심이 딱 정부 측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 사업장에서 의도적으로 감축을 저라도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환경부의 몫인데, 아직까지는 과학적인 수준이나 아니면 방법론적이나 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민간 협의회를 거치면서 뭐 노출구 관련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침정 먼지도 해봐야 된다. 뭐 소나무나 뭐 송진이나 뭐 기타 뭐 물질이 정해지면 또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다 추가 조사에 실어서 같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민 건강 영향 조사에서는 소각시설 인근 어느 마을의 암 발생이 가장 높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암 발생 수치별로 지역을 밝히고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근 마을에 암 발생 수치가 높다라면은 그것부터 왜 높았을까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좁은 단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벽하게 말씀하시는 걸 일치한 건 아니지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리단위 분석을 하게 되면 면 단위보다 확실히 인구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석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면밀히 검토해서 좀 우려하는 점들,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소각장 인접리, 그러니까 영향 반경에 있는 곳들을 그룹화해서 분석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북이면 주민들은 앞으로의 환경부 재조사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물론 소각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원이 정도 것은 해줘야 되잖아요. 살 수 있게끔은 사람이 돈이나 많으면 진짜 힘이 어디로 나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렇게 사는 게 고역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도 언제 암으로 죽을지 나도 모르지.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는 주민들. 문제가 터져야 뒤늦게 쫓아오는 제도가 아닌 선제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각장이 필요하면 국가가 소각장을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매립장도 마찬가지고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계속해서 이거를 민간한테 주면서 그 피해를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 큰 틀에서 사실은 이번에 추가 조사, 재조사를 통해서 이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있다. 이게 소각장의 원인이다라는 걸 밝혀내고, 그래서 큰 정책, 큰 틀 안에서 정부가 이거를 소각장 문제를 매립장 문제나 마찬가지로 쓰레기 문제, 이 문제를 국가가 갖고 가야 된다라는 큰 정책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저는 좀 크거든요. 득표율 58.39%로 당선된 이범석 청주시장. 청주시 전체 유권자 71만 명 중 약 19만 표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유권자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새로 취임하시는 단체장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소수표를 가지고 당선됐어요. 유권자 4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되는 표를 갖고 당선되셨으니까 당선된 이후에는 오히려 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것, 또 지역 전체의 중요한 또는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책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정 자체가 불안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음번 선거에서도 유리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찍지 않았지만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책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공약도 한번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58%. 청주시 전체 유권자로 따져봤을 때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이 받은 득표율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0%가 넘는 청주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맑은 고을이라는 뜻의 청주. 소각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청주는 다시 맑은 고을이 될 수 있을까요? 신뢰할 수 있는 환경부의 제조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정책을 한 끼 시사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개발되고 발전되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생각을 가졌으면 좋거든요. 지금 그저 행정하시는 분들이 책임자들이 발전해갖고 무슨 뭐 부어같이 오리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건강 잃으면 본인도 마찬가지고 본인 부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면서 모두도 뭐 발전을 시키든지 그러면 좋지. 그래 첫째 환경을 우선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